임미현의 아침 뉴스.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 구속으로 전국이 경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야당은 대선 정당성 문제까지 거론하며 공세에 나섰고 충격에 빠진 여당은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각종 악재, 김 지사 구속까지 더해지면서 문재인 정부가 최대 위기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으며 다음 달 말 예정된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거듭 나타냈습니다. 임금을 줄이는 대신 일자리 수를 늘리는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타결돼 오늘 투자 협약식이 열립니다. 낮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추워집니다. 수도권과 충남을 제외한 전국에는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1일 CBS 아침 뉴스입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 구속 후폭풍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정권의 정당성까지 문제 삼으며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고 나섰고 여당은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이라며 사실상 재판 불복을 선언했습니다. 확정 판결은 아니지만 여권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첫 소식 정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실형의 법정 구속이라는 예상을 뛰어넘는 판결에 대해 여당인 민주당은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으로 규정하고 별도 기구를 꾸려 강경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박주민 최고위원입니다. 사법부 내부에 여전히 판결을 계속하고 있는 사법농단 관련된 판사들에 대한 국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려고 합니다. 사법농단 사건 이후 대법원 개혁을 강하게 추진한 데 대한 사법부의 반격으로 본 것입니다. 하지만 보수 야당들은 댓글 작업이 이뤄진 지난 대선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김경수 지사가 유죄로 선고된 이상 정치적 책임을 지고 먼저 사과하는 것이 도리임을. 특히 김경수 지사가 지난 대선 캠프에서 대변인을 지낸 문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정권 차원의 도덕성과도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여권의 뿌리를 흔들 결정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국 주도권의 무게추도 상당 부분 야당 쪽으로 기울 것으로 관측됩니다. 야당의 거센 공세와 재판 결과에 불복하는 여당의 강경 대응이 맞부딪히면서 여야 간 대치 양상도 한층 격렬해질 전망입니다. CBS 뉴스 정영철입니다. 청와대는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지만 당혹한 표정이 역력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3년 차를 맞아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어서 박지원 기자가 전합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법정 구속된 어제 오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판결이라며 최종 판결까지 차분하게 지켜보겠다는 짤막한 입장만 내놨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으로부터 선고 결과를 보고받은 문 대통령도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 지사가 문 대통령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만큼 문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직접 나서 1심 판결에 대해 구체적인 유감 표명을 할 경우 사법부 신뢰를 강조해온 과거 언행과 모순된다는 내부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지난해 4월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24년을 선고하자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설 연휴를 며칠 앞두고 김 지사에 대한 법정 구속 1심 판결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고민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집권 3년 차를 맞아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당장 오늘부터 댓글 조작 유죄에 따른 여야 정치권 공방이 본격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야권이 김 지사 법정 구속 판결을 지난 대선 정당성 문제로 확대하고 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경우 민심 이반 현상도 두드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설을 맞아 온 가족과 친척들이 모이는 설 밥상 앞에서 이번 판결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을 연상시키는 대선 정당성 논의로 비화할지에 청와대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CBS 뉴스 박지원입니다. 김경수 지사의 구속으로 경남도도 충격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민선 7기 출범 7개월 만에 또다시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면서 경남도정의 공백이 우려됩니다. 이 소식은 경남 CBS 최호영 기자가 전합니다.
김경수 지사의 1호 공약인 서부경남 KTX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로 잔치집 같았던 경남도청은 한순간에 초상집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법정 구속이란 최악의 상황까지 나오자 이른바 멘붕에 빠진 모습입니다. 신동근 도청노조 위원장입니다. 생각보다 심하게 이래 나오니까 다들 놀래갖고 이제 힘을 잃게 되는 거니까 경남도에는 좋은 일은 아닌 것 같고. 김 지사 구속 즉시 군안대행 체제로 전환한 경상남도는 흔들림 없는 도정을 추진하겠다며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박성호 행정부지사입니다. 경남도정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 공직자와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도민들도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희 잘 됐으면 싶었는데 구속됐다니까 좀 서운하네.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지 좀 의문이,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 좀 회의감도 들고. 지역 정치권도 엇갈린 입장을 내놓으며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특검에 거짓이 인정된 셈이라고 비판했고 자유한국당은 즉각 퇴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홍준표 전 지사 사퇴로 대행체제가 유지되던 도정을 김 지사가 이어받았지만 결국 7개월 만에 또다시 대행체제로 전환되면서 장기간 도정 공백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호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가 최상이며 비핵화에 좋은 기회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미국 정보당국의 분석을 반박한 겁니다. 워싱턴 장규석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자신의 트위터에 북한과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최상이라면서 비핵화에 좋은 기회라고 썼습니다. 또 직전 행정부에서는 아주 안 좋은 일이 일어나기 직전이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졌다. 김정은 위원장을 곧 만날 것이고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어제 미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 국가정보국과 중앙정보국 등 정보기관 수장들이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열린 자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여전히 희박해 보인다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고 북한 비핵화에 기회가 오고 있다며 정보기관의 분석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이에 따라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어떤 합의를 이끌어낼지 주목됩니다. 한편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미국의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다음 달 4일쯤 판문점에서 북측 협상단을 만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아울러 북측에서는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판문점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는 물론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 등 구체적 의제들이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장규석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의 종식을 위해서 장관급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미중 협상단은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백악관 아이젠하워 빌딩에서 만나 무역전쟁 타결을 위한 담판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협상은 오는 3월 1일 휴전 종료를 앞둔 미중 무역전쟁은 물론이고 글로벌 경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연준은 지난해 12월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앞으로도 점진적인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지만 올해부터는 통화 긴축의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습니다. 임금은 줄이고 일자리는 늘리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진통 끝에 타결돼 오늘 협약식이 개최됩니다. 광주 CBS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시와 현대차는 오늘 오후 광주시청에서 완성차 공장 투자 협약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조성 중인 빅그린 국가산단에 경영 SUV를 연간 최대 10만 대 생산할 수 있는 완성차 공장을 지어 12,000여 명의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앞서 광주시와 현대차는 최근 재협상을 벌여 완성차 공장 투자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합의안은 지난해 1차 협상 당시 합의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핵심 쟁점이었던 임금 단체협약 유예 조항과 관련해 일정 기간 노동자의 활동을 제약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해 절충점을 찾았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광주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시작했지만 한국 경제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과제가 됐습니다. 양측은 지난달 초 협상 타결을 앞두고 노동계가 임단협 유예 조항에 반발하면서 합의에 실패했지만 협상 타결에 대한 광주시의 강한 의지와 정부와 정치권의 지원 약속에 마침내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이처럼 지난해 6월
현대차가 광주시에 투자 의향서를 제출한 지 8개월 만에 결실을 맺으면서 광주형 일자리가 사회통합형 일자리 모델로 성공을 거둘지 주목됩니다. CBS 뉴스 이승훈입니다.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에 대한 경영 참여, 다시 말해 적극적인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 여부를 내일 결정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우왕좌왕하며 스스로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임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연금은 내일 기금운영위원회를 열어 각각 2, 3대 주주인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경영 참여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난해 7월 도입한 수탁자 책임원칙,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것으로 이번이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기류에 힘을 실었습니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하여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에 쫓겨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가 갑작스럽게 논의된 점은 실망스럽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당시에도 경영 참여 여부를 놓고 우왕좌왕했던 국민연금은 이번에는 대한항공 주주총회를 앞두고 허둥지둥 관련 논의를 진행하다 10% 룰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관련법상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경영 참여를 원할 경우 단기 매매 차익을 반납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낸 노후 자금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지만 국민연금은 관련 논의나 대안 마련을 게을리한 겁니다. 결국 현 정부 출범 초부터 논의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안목 없이 순간순간의 상황에 휩쓸려 논의를 진행하다 보니 지속 가능한 스튜어드십 코드는 멀어지고 반발만 키우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원장입니다. 제도화하고 보다 더 관행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건별 위주로 이렇게 나가다 보면 부작용만 남고 지속성이라든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CBS 뉴스 임진수입니다. 신제조업 시대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정부가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바로 스마트 공장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제조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공장 안에만 머물고 있는 나홀로 스마트 공장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CBS 연속기획 제조업 4.0. 오늘은 우리의 스마트 공장 상황을 점검해봅니다. 이기범 기자입니다. 독일 안스바흐에 있는 아디다스의 스마트 공장. 고객이 인터넷을 통해 발 크기와 체중, 원하는 디자인과 색깔 등을 제출하면 단 하루 만에 나만의 운동화를 만들어줍니다. 이 스마트 공장은 연간 50만 켤레를 만듭니다. 그런데 고용된 인원은 단 10명. 원래 600명을 고용했던 중국 공장을 철수해서 독일로 돌아오면서 나머지는 모두 로봇으로 대체한 겁니다. 스마트 공장의 명암을 동시에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신제조업의 대명사인 스마트 공장이 제조 과정에만 매몰되면 일자리를 오히려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 맞춤형 제품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든다면 생산성과 고용 창출 효과를 모두 높일 수 있습니다. 서강대학교 김용진 교수입니다. 기존의 일자리들이 없어질 수 있다. 앞으로 어떤 일자리가 생길 거냐는 새로운 비즈니스가 만들어져야지만 일자리가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 데서 뭐 투자를 늘려라, 일자리 늘려 이렇게 어프로치할 문제는 아니에요. 또한 개별 기업이 아닌 관련 기업과의 연관성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산업연구원 심우중 연구원입니다. 또 나 혼자만 스마트화 해가지고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나뿐만이 아니고 이제 전방 후방에 있는 기업이나 이런 뭐 마켓도 이제 같이 스마트화가 돼야지 같이 효율이 올라가니까. CBS 뉴스 이기범입니다. 클럽에서 집단 폭행을 당했지만 경찰은 오히려 피해자를 체포했다는 이른바 버닝썬 사건에 대한 진실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권력 남용 등 의혹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오수정 기자입니다. 버닝썬에서 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김상교 씨는 어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클럽에서 성추행을 당한 여성을 구하려던 게 사건의 발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클럽에서 있을 때 그 안에서 실랑이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여자를 뭐 끌고 가려는 그 이슈들이 있었어요. 그 안에서. 그러다가 이제 뭐 딱 남자랑 이제 실랑이가 붙었는데 남자가 제 얼굴을 때렸어요. 하지만 경찰은 폭행이 일어나기 직전 김 씨가 여성 2명을 성추행해 조사를 진행 중이며 관련 CCTV도 확보했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김 씨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1차 조사 중
중단을 요구한 뒤 현재까지 출석하지 않아 재소환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김 씨를 폭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김 씨가 오히려 침을 뱉고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려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다만 블랙박스와 CCTV가 조작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결함이라며 원본을 모두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은 버닝썬에서의 성폭행과 경찰 유착 등 의혹에 대해서 광역수사대를 투입해 집중적으로 내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구대의 초동조치와 관련된 의혹은 합동조사단을 편성해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CBS 뉴스 오수정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을 이강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남북은 오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도로협력 실무 접촉을 갖습니다. 백승근 국토교통부 국장과 신혜성 이무정 통일부 과장 등 남측 관계자 3명과 김기철 국토환경보호성 부처장 등 북측 관계자 3명은 오늘 만나서 도로 관련 기술적 자료를 상호 교환할 예정입니다. 해외 연수 과정에서 가이드를 폭행하는 등 추태를 보인 예천군의회 의원 3명에 대해서 의원직 박탈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예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가이드 폭행 당사자인 박종철 의원과 여성 도우미 발언을 한 권도식 의원, 해외 연수를 이끈 이형식 의장 등 3명을 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도 안성에서 발생한 구제역과 관련해 위기 경보 단계를 기존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안성에서는 지난 28일 금광면의 젖소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데 이어 이튿날인 29일에는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양성면 한우 농가에서 잇따라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유력 당권주자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오늘 출판기념회와 북콘서트를 엽니다. 오 전 시장은 당초 오늘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당대표 경선 과정의 합동연설회 폐지와 TV토론회 확대 등을 비상대책위원회에 제안하고 이에 관한 입장을 들은 뒤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연매출이 5억 원을 넘더라도 사실상의 카드 수수료 인하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부터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 혜택 대상을 기존 연매출 5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연매출 30억 원 이하인 가맹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걸그룹 카라 출신의 가수 구하라 씨를 때리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의 뉴스픽. 문화 트렌드를 읽는 뉴스 라이프 밸런스 조은정의 뉴라벨 시간입니다. 문화부 조은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조은정입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지금 의외로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극한직업입니다. 개봉 8일째인 어제 오전 기준으로요. 무려 4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오랜만에 배꼽 잡고 웃었다 이런 호평들이 나오면서 더 빠른 속도로 관객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코믹한 영화인 것 같은데요. 네. 대략 어떤 내용이죠? 팀 해체 위기에 놓인 5명의 마약반 경찰들이 있는데요. 범인을 잡기 위해서 잠복 근무를 서다가 근처 통닭집을 인수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우연히 튀긴 양념 통닭이 너무 맛있어서 맛집이 돼버립니다. 범인을 잡아야 되는데 손님들이 들이닥치는 바람에 일손이 모자랍니다. 살짝 들어보실까요? 야, 정신 안 차릴래? 우리가 지금 닭 장사하는 거야?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왜 자꾸 장사가 잘 되는데? 대강 어떤 분위기인지 상상이 되시죠? 네. 정말 그냥 코미디인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하기도 한 것 같은데 이걸 재밌게 잘 풀어냈나요? 저는 이 영화에서 병맛 코드에 열광하는 분위기를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병맛이요? 네, 병맛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요즘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사실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위키 백과에 찾아보니까 병맛은 어떤 대상이 맥락이 없고 형편없으며 어이없음을 가리키는 신조어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다 이 말이네요. 네, 병맛은 이제 웹툰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가장 활발하게 그려졌습니다. 이제 웹툰 중에 대충 그린 듯하고 좀 비정상적이고 어이없는 내용들, 또 그렇지만 실소를 터뜨리게 하는 그런 재치 있는 그런 만화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만화들이 병맛으로 불리게 된 거죠.
이런 만화들의 특징은요, 엄숙주의를 깬다는 겁니다. 우리는 고퀄리티, 웰메이드 문화 콘텐츠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완결성 있는. 예, 그 반대로 이런 완전 무결함은 좀 답답함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낙서처럼 그려진 어이없는 내용의 만화 한 컷을 보고 더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죠. 네, 틀에 박힌 세상에 저항하는 말하자면 B급 정서 이런 것들이 좀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모두 이제 주류 세계에 편입되기 위해 애를 쓰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병맛은 난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뭔가를 가르치려 하지 마라. 이런 일종의 해방감의 느낌이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런 병맛 코드가 웹툰을 넘어서서 점점 문화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유튜브가 대세잖아요. 네. 저희 방송도 이제 유튜브용이 따로 제작이 되고 있는데 이런 병맛 코드들이 유튜브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네, 유튜브는 특히 1인 미디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조악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 자체가 익숙해지고 또 어떤 문화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유튜브는 이제 1인 미디어가 활발한 곳인 만큼 영상의 기존 어떤 틀이나 영상 기본 문법을 깹니다. 그리고 박자감이 아주 빠릅니다. 그렇죠. 그냥 초반부터 웃기거나 갑자기 감흥이 와야 된다는 거죠. 유튜브 문화가 활성되면서 이런 영상에서도 어떤 완성도를 추구한다기보다는 조악하더라도 갑자기 웃음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콘텐츠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익숙해지다 보니까 네. 케이블이나 지상파 콘텐츠에도 이런 코드들이 점차 유입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점점 확산되는 거네요. 네. TV 예능들을 보면 뭔가 주제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분위기도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예전하고. 네. 방송계에서도 이제 코드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사실 정통 개그 프로그램인 개그 콘서트가 오랜 기간 동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개그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웃기기 위해서 여러 설정을 미리 깔고 하는 극장식 코미디잖아요. 그런데 웃음 템포가 너무 빨라지고 하면서 이런 극장식 코미디가 먹히지 않고 있는 거죠. 예능 프로그램들도요. 점점 맥락 없고 어이없는 이런 병맛 코드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노동열 성신여대 교수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지상파 방송사 콘텐츠라면 이 정도의 어떤 격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영화나 그리고 미학이다 이러면 어떤 정도의 수준은 있어야 되고 뭔 좀 지켜야 된다라는 격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 격이라는 부분이 젊은 세대들에 대해서 그 어퍼컷을 맞는 듯이 산산이 부셔지고 있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인터넷상에서 조롱조로 쓰였던 이 병맛, 이 단어가 어떻게 보면 점점 대세가 되고 또 영화에서도 이런 코드가 먹힌 거네요. 네, 극한직업 흥행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극한직업은 이제 영화 설정 자체가 어이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잠복을 서려고 통닭집을 인수했는데 갑자기 그 양념 갈비 통닭이 불티나게 팔린다 이런 설정은 맥락도 없고 어이없는 내용인데 이렇게까지 대중적으로 흥행을 일으키는 것은 이제 그런 유머 코드들이 통한다는 거겠죠. 그렇다고 뭐 병맛만 가지고 2시간 동안 영화를 끌어낼 수는 없었을 텐데요. 그렇죠. 이 코미디 영화는 또 한 장면 한 장면마다 세세하게 웃음을 터뜨릴 만한 그런 디테일들이 살아있는 미학이 있습니다. 황진미 문화평론가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대사 한 번을 그냥 치는 게 아니라 치고 한번 받아주고 다시 치는 식의 그 방식이라든지 그러니까 아주 기술적이에요. 아주 세공이 잘 된 그런 코미디예요. 듣다 보니까 영화가 더 궁금해지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런 코드는 재밌긴 한데 막장으로 흐를 수 있잖아요. 이게 주류가 된다고 하면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제 물론 우려할 점도 있습니다. 엄숙주의를 깨고 현실을 비꼬는 풍자를 넘어서서 지켜야 할 선마저 이제 위협을 한다면 그건 사실 막장에 불과하지 결코 좋은 문화 콘텐츠로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영향력이 큰 방송 매체들의 경우에는요. 이런 코드들이 아무리 뭐 유행하고 범람하는 현실 속에서도 최소한의 품위는 지켜져야 할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날씨 알아봅니다. 기상청 이수경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아침 큰 추위는 없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낮부터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바람이 강해지고 내일 아침은 다시 강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늘은 눈비 소식도 있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을 받는 호남 지방과 경북 일부 지역에 현재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곳이 많은 모습인데요. 임실 지역을 비롯해 최고 5cm까지 눈이 쌓인 곳이 있습니다. 오늘 일부 충청도와 남부지방, 제주도는 오후까지 눈이나 비가 내리겠고 강원 영동 지역은 밤까지 눈비 소식이
소식이 있어서 교통안전에 유의를 하셔야겠는데요. 서울, 경기 지역은 구름만 많이 끼는 날씨가 예상됩니다. 앞으로 예상 적설량을 보면 제주도 산간에는 5에서 15cm, 강원 영동과 호남 동부 내륙, 경북 지역과 경남 서부 내륙, 그리고 경북 지역에도 3에서 8cm 정도의 많은 눈이 예상되면서 대비가 필요하겠는데요. 그 밖에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1에서 5cm 정도의 적설량이 예상됩니다. 오늘 낮 기온은 전국적으로 영하 1도에서 5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마지막 날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CBS